안녕하세요, 해검호주입니다. 자, LG전자입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깊었고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여왔고, 그 사이에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났었죠. 자, 그 사이에서도 우리 LG전자가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우려와 걱정, 그리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손해가 지속적으로 좀 커져왔기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또 힘들어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LG전자 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주가를 좀 전망해 볼 때 신규와 또는 물타기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앞에서 이미 뭐 CES 2024에서 뭐 나왔었던 내용들 요 간단하게 사진으로 좀 먼저 좀 보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었던 CES 2024에서 일단은 요 알파불이라고 했었던 요 자동차 내부에 요렇게 솔루션 부분들 요렇게 확인되십니다. 이것들은 뭐 내용들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은 우리 그 LG 알파불을 통해서 뭐 미래 모빌리티,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이 안에서 업무와 휴식, 뭐 즐길 수 있는 어떤 재미들을 우리 그 LG전자가 솔루션으로 좀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TV나 뭐 또는 모바일 또는 뭐 우리 컴퓨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자동차 안에 다 들어온다. 뭐 하나의 그냥 집약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TV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요즘 사실 아시겠지만 TV도 잘 안 보시죠. 요즘은 뭐 태블릿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TV도 시청하고, 그렇죠? 유튜브도 시청하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 TV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TV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 또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다 자동차 안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그 업종들 다들 아시죠? 뭐 광고부터 해서 뭐 드라마, 영화, 뭐 게임, 그쵸? 뭐 음악,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보다는 좀 크죠. 스마트카니까요. 대신에 우리가 집보다는 좀 작은 규모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 사업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 있다, 미래에는. 그러니까 LG나 뭐 삼성이나 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느껴지는 이 체감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실제 뭐 LG전자가 실적이 안 좋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LG전자 주가를 보면서 뭐 실적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예, 뭐 서프라이즈하게 뭐 아주 좋아지는 아주 뭐 큰 폭의 성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실적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LG전자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우리가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배 수준인 한 12만원 정도 수준에 와야지 적정 주가 수준을 우리가 놓고 보는 거지, LG전자는 뭐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퀀트 분석이라고 해서 그렇게 숫자 놀이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LG전자를 뭐 우리가 논할 건 아니다. 지금 LG전자는 무조건 싸다,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어쨌든 LG전자는 뭐 전장 부분들, 예,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 충전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전기차 충전 그거 거점으로 활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거, 이거 이제는 이거 사업 그냥 작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우리가 모바일 충전, 이거 충전 관련된 부분들도, 예, 각국마다 다 다르고, 이 부분도 결국은 뭐 C 단자로 뭐 통합판이 많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충전 시설 또는 충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예. 이 부분들을 결국은 LG전자가 잘 하고 있고, 예. 하이비 차저라고 하죠. 예. 급속 충전, 초급속 충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 미국, 북미 시장을 지금 예. 적극적으로 좀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해외 생산 공장을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지금 거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중점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뭐죠? 이 부분들을 사업을 확장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시장으로 점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결국 뭐죠? 속도입니다. 속도. 예,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얼마나 급속 충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충전을 통해서 얼마나 배터리의 성능을 더 예,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충전은 뭐 충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예, 성능 자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성능까지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우리는 LG전자는 어쨌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 꼭 LG전자가 뭐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차라리 예, 솔루션 부분이라든가 뭐 배터리 부분들이라든가 충전기 부분들이라든가 예, 잘할 수 있는 분야들, 예,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분야에서 우리는 더 LG전자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투자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가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투자자분들 속을 애태우고 있고 또 들끓게 하고 있는데, 자, 주말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애태우게 할 수는 없죠. 저는 LG전자에 대해서 그냥 뭐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그냥 매수해서 그냥 끌고 가세요. 뭐 이 주가 20만원 30만원 갈 겁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동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물타기나 또는 신규 매수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저는 어떤 타점들, 맥점을 잘 잡아드려서 최대한 좀 싸게 사서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매도 신호도 나오고 이렇게 등락폭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고 또 비중을 확대할 때는 어떻게 비중 확대를 잘 해나가서 결국은 평단가를 잘 낮추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원금 회복 또는 수익 전환을 빨리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저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예, 아유 LG전자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만원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면 제 영상을 뭐하러 봅니까? 그쵸? 예,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 좋은 얘기를 다 해놓고 있을 텐데, 그쵸? 저평가 주식이다, 이 주식 단 한 주도 팔지 마셔라, 무조건 사서 들고 가세요,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맥점을 잡고 사고 팔고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바닥권에서는 매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는 거고, 주가가 잘 올라오면 이 정도 수준에선 투자자분들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매도에 대한 의견도 좀 드려보면서 사고 팔고 큰 틀에서는 LG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만 원을 투자한다. 그럼 5천만 원을 LG전자에 그냥 몰빵 해놓고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내가 LG전자에 투자할 그 비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LG전자 끌고 갈 거야. 예. 나중에 이 종목 나는 아무리 못 가도 한 20만 원 30만 원 갈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그러면 3천만 원은 그냥 가져가야지, 대신에 한 1,500에서 2천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들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LG전자를 이거 너무 싸졌는데 비중을 좀 태웠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네, 비중 좀 줄였다가, 그런 것들을 한 1,000에서 한 2천 정도 핸들링을 하시라는 거예요. 3천 정도는 그냥 꽉 묻어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투자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평단가가 낮아지고요. 향후에 이 종목이, 자, 최근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랠리 탈 때, 한 번씩 이렇게 랠리 탈 때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약세 조정을 보였지만, 이렇게 한 번씩 랠리 탈 때 어때요? 그럴 때 빨리 원금 회복하고 수익 전환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이렇게 묻어놨었던 돈들이 수익이 확대가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밑에서 잘 받아서 가야 4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한 투자 내가 핸들링을 했었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마냥 들고 있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가 뭐 3천만 원 샀는데 주가가 쭉 올랐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윗가격대에 보통 한 12만 원대, 13만 원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냥 마냥 기다려서 나중에 본전 뭐 또는 약수익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투자 여러분들. 근데 그 시기 자체도 올해 빨리 오면 다행인데 그게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LG전자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연구해 보시고 또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평단가를 잘 낮추고 결국은 원금 회복, 빠른 수익 전환 우리 기대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앞에서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2020년도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보세요.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또 바닥을 잘 잡으면 또 크게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대략 한 39,000원대, 여기 얼마였나요? 여기가 4만원대 정도 수준에서 역사적인 저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거 우리가 39,000원대나 뭐 4만원대나 거의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LG전자는 지금 이 추세대로 저점에서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저점 추세선을 이탈한 게 일단은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에서 이렇게 치고 나왔었던 거 우리 강조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이 부분들이 이탈됐어요. 그러면 이탈돼서 여기가 일단은 저항 걸리면 안 되겠죠. 여기가 왜냐면 지지력을 보였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탄탄한 지지력을 보였었던 자리인데 반대로 올라가서 여기가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지선을 빠르게 힘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여기로 비유를 들게요. 여기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반등 나오면서 여기를 빨리 넘어가서 다시 안착해 줘야 여기는 일시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빠르게 올라와서 하방 지지력 역시 이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하방 지지력이 탄탄하네. 그러면 매수 안 했던 사람들도 신규 매수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물타기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본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가 지수를 우리가 왜냐면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만 탄탄하게 보여주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좀 턴한다 그러면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바닥을 잡아서 들어올리는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자, 그러면 우리 LG전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최근의 흐름들 한번 보세요. 5위평이 뚜렷하게 돌파 안착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이거 쭉 그냥 흘러내릴 때는.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자. 이거 꼭 투자 여러분들 명심하셔라. 다른 거 보조지표고 나발이고 이런 거 자꾸 끼워놓고 주가 차트 어지럽게 만들지 마라. 그냥 가격 이동평균선만 넣어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물론 저는 이제 화살표에 대한 이런 기점을 우리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잡을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만, 자, 보세요. 앞에서도 이렇게 5위평 넘어갈 때 보이시죠? 똑같아요. 여기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금요일 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던 뭐죠? LG전자 일단 갭상승 하겠죠. 자, 돌아오는 주 월요일 갭상승 할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상승 양봉 캔들이 잘 안 나오죠. 그쵸?
여기서도 겨우겨우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세게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 저점 보세요. 97,000원 최근 저점을 일단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다소 들어왔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 월요일로 가면서 갭상승이 뜰 텐데 5일선이 넘어가겠죠. 5일선이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5일선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5일선이 넘어가면서 일단은 최소한 이런 상승 양봉 캔들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상승 양봉 캔들하고 매수 신호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서 5선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실어주는 거, 거기서 누가 사줘야 된다?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들어와줘서 수급적으로 좀 살아나야 된다. 그동안 보면 외국인은 꾸준하게 팔고 있고 기관도 개인들만 삽니다. 개인 투자자만 사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주가 상승에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여기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월요일날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단기 바닥이라고 좀 보시면 또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저가 대비해서 한 10%라도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여기 추세선 저항 걸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자, 저가 여기 대략 뭐 97,000원 정도로 놓고 보고 여기 한 96,000원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뭐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저가 대비해서 뭐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LG전자가 요거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르면 다음 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넘어가면서 빠르게 안착하는 게 무엇보다 일단 중요하다. 그것부터 일단은 우선 먼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때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좀 길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게 보면 5위평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상승 전환의 어떤 신호예요. 상승 전환의 신호. 그리고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하는 20일 가격 이평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하는 거고 교육적인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22평은 제가 생명선 라이프라인이라고 많이 말씀들 드리는데 22평은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입니다. 추세. 62평은 장기 중장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장기. 우리 롱 투자할 때 하는 거. 우리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 20거래일이 보통 한 달짜리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투자해봐야 사실 한 달, 두 달 끌고 가는 거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도 길게 투자하면 한두 달 정도는 끌고 가는데 보통 물려서 끌고 가니까 이게 문제죠. 그쵸? 수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 이게 이제 한 달짜리니까 한 달짜리 기간에 대한 추세니까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때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22평이 그래도 좀 무너지지 않으면서 돌파 안착되면 너무 좋겠다. 무너지지 않으면 무조건 고고고다. 근데 이 22평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꼬꾸라지니 이거 쉽지 않은 장들이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22평이 좀 돌파 안착되면서 장기 추세선이 61선까지 좀 넘어가는 그림들 나오면 우린 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 이게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넘어가느냐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 짧게 보면 작년에 상반기에 봐도 요 그림들 나오잖아요. 22평 여기서 넘어가면서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요런 그림들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럼 추세선 21선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그림들, 여기서는 이제 횡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그림이죠. 반대로 어쨌든 내려왔고 지금 추세가 다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빠르게 일단은 96,000원부터 돌파 안착과 요렇게 다시 한번 요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돌려나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선 무너지지 않고 61선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LG전자 전망하기도 어렵지 않다.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큰 흐름들을, 그 파도들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서핑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무너진다 그러면 비중 줄여야죠. 이거는 신호니까. 무너질 때는 신호니까. 근데 무너진다라고 해서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가고 추세 돌려 세우고 이평선들 막 돌려 세우고 있다. 그럼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건 또 물타기나 또 신규 매수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약간 그런 주식의 어떤 격언하고 같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발바닥에서 못 사고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 못 파니까, 꼭대기에서 못 파니까, 발바닥에서 못 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LG전자는요 꼭 96,000원부터 우리는 단기적으로 빠른 회복 탄력성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 그리고 물타기라도 좀 해보려면 일단은 5위평부터 돌파돼야 되니까 이것부터 일단은 다음주 월요일 우리 주목하면서 투자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